기독교 대한하나님의 성회가 2028년 오순절 신앙 100주년을 앞두고 목회자의 영성 회복과 성령운동 재점화를 위한 화요 기도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가 통일 이후를 대비한 북한 선교 정책 수립에 나섰습니다. 한국기독실업인회, 한국 CBMC가 정기총회를 열고 신임 장세호 회장을 선출했습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가 이틀간의 일정으로 2026 사회선교 통합정책협의회를 열었습니다. 구티비와 새전북신문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전북 지역의 선한 영향력을 확산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오는 2028년은 한국교회 오순절 신앙일 100주년을 맞는 해입니다. 기독교 대한하나님의 성회가 이 역사적인 전환점을 앞두고 목회자들의 영적 각성과 성령운동의 회복을 위한 화요 기도회를 시작했습니다. 보도에 배보경 기자입니다. 우리 하나님 한국 땅에 하늘의 문을 여시고 국민의 문을 여시는 것은 우리 목회자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주님의 성원을 세 번 외치고 간절히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간절한 부르짖음이 예배당을 가득 채웁니다.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가 2028년 오순절 신앙 100주년 기념대회를 앞두고 매주 이어가고 있는 화요 기도의 현장입니다. 기아성 총회는 1906년 아주사 부흥의 불길이 메리럼시 선교사를 통해 한국에 전해진 1928년을 한국교회 오순절 신앙의 출발점으로 삼고 오는 2028년을 성령운동 제도약의 전환점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목회자가 기도하고 목회자가 영성 회복이 돼야지 교회에서 다시 한번 기도운동과 성령의 새바람을 일으킬 수 있다. 우리가 기도운동을 전개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운동을 강력하게 전개하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교단 산하 1만여 명의 목회자를 대상으로 한 기도회는 온오프 라인으로 운영됩니다. 매달 주간 단체를 바꿔 찬양과 설교, 기도의 시간을 이어가는 방식입니다. 2월 주간을 맡은 순복음 부흥사회 대표 방재길 목사는 성령의 능력을 나타내는 통로로서 방언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방언이 영적 비밀을 하나님과 소통하고 사역의 능력을 이끌어내는 핵심 통로라는 설명입니다. 교회 가운데 초대교회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왜 중단되어 가고 있습니까? 방언으로 기도하십시오. 방언으로 찬양하십시오. 방언의 성령의 강력한 역사 그 비밀을 우리의 사역 속에서 표적으로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석자들은 함께 모여 드리는 기도가 오순절 신앙의 열정을 되살리고 사역의 새로운 동력이 되고 있다고 말합니다. 올 때마다 은혜가 되고 또 말씀도 그렇고 기도를 이제 1시간 동안 혼자 하기보다는 함께 하니까 이제 마음이 뜨거워지는 게 있는 거죠. 그래서 특별한 일이 없는 이상은 올라와서 현장에서 천안이지만 올라와서 기도하려고 하고 합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혼자 하는 기도보다 함께 모여서 기도하니까 너무 갑절로 큰 은혜가 부어진 것 같습니다. 주최 측은 이번 기도회를 2028년 100주년 기념대회까지 이어가는 것을 1차 목표로 삼고 매주 화요일 기아성 총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 중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다가올 오순절 신앙 100주년을 준비하는 시간, 기도의 불길이 다시 한국교회를 깨우고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배보경입니다. 정부가 남북 대화를 재개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남북 관계는 여전히 교착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민간 차원의 인도적 지원과 교계의 대북 선교 활동도 크게 위축된 상태인데요. 이런 가운데 북한 지역에서 출발한 기독교 대한감리회 서부연회가 교단 내 5개 기관과 함께 통일 이후를 대비한 선교 준비에 나섰습니다. 권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남북의 대화 단절 상태가 장기화되면서 민간 차원의 대북 교류와 선교 활동도 크게 위축돼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현실 속에 기독교 대한감리회가 통일과 북한 선교를 위한 새로운 준비에 나섰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서부연회는 선교국과 사회평신도국, 원로장로회 전국연합회 등 교단 내 5개 기관과 업무 협약을 맺고 통일 이후를 대비한 중장기 선교 전략을 공동으로 마련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이기에
대북 선교 정책이나 통일 정책, 우리 교단이 먼저 앞장서서 열고 나가자 하는. 1930년대 북한에서 출발한 서부연회는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을 거치며 강제 해체와 재건을 거듭했고 1990년대 통일선교 논의가 본격화하면서 다시 조직됐습니다. 이번 협약은 북한 땅에서 시작된 역사적 정체성을 되새기며 교단의 책임과 역할을 재확인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대한감리회가 통일과 북한 선교에 있어서는 그 의지가 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강력해졌고 또 조직은 더 확대됐고 각 부서들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제3국에 머물고 있는 탈북 난민과 난민 아동 지원 활동, 복음 사역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국내에 거주하는 탈북민 약 3만 4천 명이 통일 이후 북한 교회 재건을 이끌 핵심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에 나설 계획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한국에 오셔서 적응해 가시는 우리 북한 이탈 주민들을 선교 자원으로 또 선교사로 인식을 하고 함께 정책을 세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분단의 아픔을 직접 겪은 원로 장로들도 통일을 위한 기도 운동에 적극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정말 꿈에도 그리던 통일에 대해서 가고 싶은 고향을 갔으면 좋겠습니다만은 그러질 못하니까 원로 장로들이 통일을 향한 어떤 기도 특공대 같은 것들 한번 만들어서 우리가 그 염원을 달성해보자. 기독교대한감리회는 앞으로 통일을 위한 국제 포럼과 기도회를 개최하며 북한 선교를 위한 출판물을 제작하는 등 문화적 접근도 병행해 나갈 방침입니다. 구티비 뉴스 권현석입니다. 한국기독실업인회 CBMC가 제59차 정기총회를 열고 2년간 단체를 이끌 신임 회장을 선출했습니다. 장세호 신임 회장은 10일 열린 총회에서 제21대 한국 CBMC 중앙회장으로 임명됐습니다. 장 회장은 올해 사역 주제를 일터에서 복음을 전파하자로 정하며 비즈니스 선교를 강화하는 한편 지회 활성화에 주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궁극적으로 전도하는 것에 초점을 두려고 합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만들고 그 디모데가 자라서 또다시 디모데를 만드는 그러한 체인 리액션이 계속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평신도들이 나아가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복음을 전파하고 전도할 때에 교회는 자연적으로 부흥될 것입니다. 총회에서는 한 해 동안 사역에 헌신한 회원들을 선정해 표창을 전하고 격려했습니다. 한편 CBMC는 오는 8월 12일 대구 엑스코에서 제52차 CBMC 한국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글로벌 선교방송단 전철수 선교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가 이틀간의 일정으로 2026 사회선교 통합정책협의회를 열었습니다. 협의회에서는 교단 선교의 4대 핵심 가치인 생명과 평화, 정의와 여성을 중심으로 산하 4개 위원회가 구체적인 정책을 논의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신제국주의적 폭력과 남북관계 경색이라는 현실 속에서도 화해의 가교 역할을 감당하겠다고 뜻을 모았습니다. 구티비 호남 전북본부에서 보내온 소식입니다. 구티비와 새전북신문이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전북 지역에 선한 영향력을 확산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보도의 신뢰도를 높이고 기독교 문화가 지역사회에 긍정적으로 전해지도록 긴밀히 협력할 계획입니다. 구티비가 도내 기독교계에서 많은 좋은 뉴스를 전달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고 그래서 저희 새전북신문과 협업해서 더 밝고 더 좋은 뉴스를 전달하기 위해서 이번 협약을 맺게 됐습니다. 구티비 정혜연 호남 전북본부장은 상호 발전을 위한 선교 사업을 공동으로 기획하고 추진해 전북 지역에 복음의 기쁜 소식과 유익한 정보를 전하겠다며 비전을 전했습니다. 양 기관은 앞으로 기독교 소식을 발굴하고 공동 기획 보도하는 등 실질적인 협력에 나설 예정입니다. 미국 배우 팀 알렌이 성경 전권을 완독한 소감을 전했습니다. 미국 크리스천 포스트에 따르면 영화 산타클로스 시리즈의 주연이자 애니메이션 토이스토리에서 버즈 라이트이어의 성우로 알려진 알렌은 최근 SNS를 통해 13개월 동안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페이지도 빠짐없이 성경을 정독했다고 밝혔습니다. 알렌은 성경을 통독하며 겸손해졌고 많은 깨달음을 얻었다며 배운 모든 것이 놀라웠다고 고백했습니다. 이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한 뒤 통독에 나설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가 생중계됩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는 19일 오후 3시로 예정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선고 공판에 대한 방송사들의 중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습니다. 윤 전 대통령 선고 공판의 생중계는 이번이 두 번째로 지난달 16일 체포 방해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는 장면도 생중계된 바 있습니다. 2022년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원정 도박 의혹과 관련한 첩보 보고서를 작성한 경찰관이 해당 내용이 당시 대통령실에도 보고됐지만 정식 사건으로 배당되지 않았다고 법정에서 증언했습니다. 한 총재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공판에서 경찰관 A씨는 춘천경찰서 소속이던 2022년 5월부터 7월까지 3차례에 걸쳐 통일교 내부자로부터 한 총재의 비위 관련 제보를 받고 첩보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젠슨왕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가 미국 실리콘밸리의 한 한국식 치킨집에서 회동했습니다. 양측은 반도체와 바이오를 아우르는 AI 사업 협력 방안과 대한민국 AI 생태계 발전 전략 등을 폭넓게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026 밀라노 코르티나 단페초 동계올림픽 첫 메달 레이스였던 혼성 2000m 계주에서 아쉽게 메달 획득에 실패한 쇼트트랙 대표팀이 다시 메달 사냥에 나섭니다. 대표팀은 한국 시간 13일 오전 열리는 여자 500m와 남자 1000m에서 이번 대회 첫 메달에 도전합니다. 팀앱 모빌리티와 SK텔레콤이 명절 기간 이동 빅데이터를 분석해 설 연휴 이동 소요시간 예측치를 발표했습니다. 분석 결과 귀성길은 13일 오후부터 정체가 시작됐고 귀경길은 설 당일인 17일에 가장 혼잡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한국교육과정 평가원 조사 결과 불수능 비판을 받은 2026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에서 영어 영역 난이도 조절이 총체적으로 부실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출제위원과 검토위원 선정부터 문항 출제와 검토 전반에 걸쳐 관리가 미흡했다는 분석입니다. 이로 인해 19개 문항이 막판에 교체됐고 난이도 점검 등 후속 절차에도 연쇄적인 차질이 빚어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취업자 수 증가폭이 1년여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둔화했습니다. 청년층과 제조 건설업 고용이 계속해서 부진한 가운데 그동안 취업시장을 떠받쳤던 고령층 일자리도 한파 등의 영향으로 위축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1월 고용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15세 이상 취업자는 전년 같은 달보다 10만 8천 명 증가했습니다. 이는 2024년 12월 이후 13개월 만에 가장 작은 증가폭입니다. 구TV 뉴스 전유정입니다. 구TV 월드와이드입니다. 미국과 이란이 8개월 만에 핵 협상을 재개한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협상을 타결하거나 지난번처럼 매우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 언론 인터뷰에서 다음 주 미국과 이란 간 2차 핵 협상이 열릴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한 함대가 이미 그곳으로 향하고 있으며 추가로 또 다른 함대를 투입할 수도 있다며 항공모함 전단 추가 파견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지난 8일 치러진 일본 총선에서 자민당이 대승을 거둔 가운데 젊은 층일수록 이번 선거 결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은 지난 9일부터 10일까지 18세 이상 남녀 1,03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이번 선거 결과가 좋았다는 응답이 55%로 집계됐고 좋지 않았다는 응답은 32%였다고 보도했습니다. 연령대별로는 30대 이하에서 좋았다는 응답률이 63%로 가장 높았고 이어 40대와 50대 또 60대 이상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1년 넘게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주요 도시를 점령하지 못한 채 소모전을 이어온 러시아군이 동남부 핵심 요충지 3곳의 함락을 눈앞에 두고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는 몇 주 혹은 몇 개월 안에 우크라이나 남동부 훌리아이폴레와 동부의 포크로우스크 또 미르노우라흐 등 3개 전략 거점을 점령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문가들은 러시아군의 진격 속도는 느리지만 거점 도시를 확보할 경우 미국이 중재하는 평화회담에서 러시아의 협상력이 강화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인도가 전 세계 핵심 광물 공급망을 주도하는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브라질과 캐나다, 프랑스와 네덜란드 등 4개국과 핵심 광물 협력 협상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인도 광물부가 주도하는 이번 협상은 리튬과 히토류를 중심으로
광물 가공 기술에 대한 접근 방안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는 중국 의존도가 높은 핵심 광물 공급 구조를 개선하고 탄소 배출 감축과 에너지 전환 정책에 속도를 내기 위한 움직임으로 분석됩니다. 유럽의회가 망명 신청 심사 이전에 신청자를 연고가 없는 제3국으로 이송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망명제도 개편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망명 신청자와 이송 대상 국가 간의 연관성을 요구하던 기존 조건은 삭제됐고 연고가 전혀 없는 국가로의 이송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는 시리아 내전 등으로 2015년부터 2년간 100만 명이 넘는 난민이 유럽으로 유입된 이후 각국에서 반난민 정서가 확산된 흐름을 반영한 조치로 분석됩니다. 구티비 뉴스 김태웅입니다. 추위가 풀리자 미세먼지가 기승입니다. 내일 오전까지도 공기가 탁하겠는데요. 날은 예년보다 온화하겠습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 영하 2도에서 출발해 오늘보다는 낮겠지만 한낮 기온은 9도까지 오르며 평년 수준을 웃돌겠습니다. 주말까지 낮 기온이 10도를 웃도는 포근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9도, 강릉 11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의 경우 대구 12도, 광주 11도, 부산은 13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북한 땅에도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의 빛이 다시 밝게 비추기를 소망합니다. 낯선 땅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 새터민 한 분 한 분이 교회의 따뜻한 품 안에서 위로와 용기를 얻길 기도합니다. 분단의 현실을 넘어 복음 안에서 하나 되어 섬김과 사랑으로 통일을 준비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